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썰. 갑자기 생각난 주제입니다. 여러분마다 얘기하다 보니까, 도난도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참. 자, 제목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공감 능력이다. 공감 능력. 여러분, 공감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여러분, 제 얘기에 공감하고 있잖아. 자, 공감이 어떤 뜻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자어네요. 공감. 한자어도 어떤 뜻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감은 한 가지 공. 한 가지 공자에, 이게 느낄감인 것 같은데? 한 가지 공의 느낄감. 맞나 모르겠다. 네, 맞네요. 느낄감입니다. 한 가지 공의 느낄감을 합쳐서 네, 공감이라 불러요. 한 가지를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같이 느낀 말.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뜻을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뜻을 풀이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준거 기준 내에서 경험한 바를 이해하고 느끼는 능력.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타인이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타인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잖아. 제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인다거나, 아,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 고, 좀, 비슷한 얘기를 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공감인 거예요. 어제 같이 생산직은 천민이다? 그럼 그 사람은 공감이 없는 거예요. 네, 생산직은 천민이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 군대 생활할 바에 징역살이 하는 게 낫다고 한 것도 공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어떻게 군대가 깜빵 생활하는 거랑 똑같아요. 군대는 군대고 깜빵은 깜빵이잖아.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대랑 깜빵 하는 거 똑같이 하면 우리 그럼 다 전과자예요. 징역 2년 살고 나온 거야. 여러분 징역 2년 살고 나면 사회에서 어떤 대우 받습니까? 그냥 사람 대우 못 받잖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 자기도 군대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군대를 갔다 왔다면 그런 말 안 하겠죠. 맞잖아요. 여러분 대다수 군대를 갔다 왔잖아. 남자라고 하면 군대 피할 수 없잖아요. 대한민국의 한 95%는 현역을 갔다 온단 말이에요. 현역을. 한 90% 이상 현역을 갔다 와요. 그럼 대다수 여러분 나만 현역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다 갔다 와.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다 고생을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 군생활 힘든 거 알고 빡신 거 알고 고생하는 거 알고 손해보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공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 공감이야. 예를 들어 군생활 얘기할 때 어? 힘들고 시간 아깝고 고생하고 또라이들 만나고 어, 빡시다고 느끼는 거. 이게 공감입니다. 이게 공감이에요. 여러분 군생활 다 편했어요? 대부분? 군생활은 절대 편할 수가 없어. 장담하는데 군생활은 절대 편할 수 없어요. 이것도 공감이야. 왜냐? 군대라는 데가 왜 힘듭니까? 내 개인적인 일탈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군부대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역하기 전까지는. 말년병장이라 하더라도 군부대 안에서 놀아야지. 군부대 밖에서 놀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리고 항상 단체 행동해야 되고, 단체로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항상 그 시간표대로 움직여야 되고, 시간 엄숙해야 되고, 맞죠?
신경 써야 될 거 많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 같이 생활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편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뭐가 편합니까, 그게? 힘들죠. 솔직히 난 요즘 군대가 편해졌다 하더라도 힘든 건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군대가 편해져 봤자, 군대는 군대예요. 아무리 군대에서 약간 자유동 행동을 해줘 봤자, 물론 예전 과거에서 이제 선배들이 했던 것보다 나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군 생활은 힘듭니다. 이게 공감이에요. 왜냐, 다들 고생해봤고, 군대 가면 시간 아깝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뭐 다음 생에는 군대 안 갔으면 좋겠다, 군대 빼고 싶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군대 가는 거 두렵고, 군입대하는 거 두렵고, 맞잖아요. 공감입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말이죠.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제가 이 썰방을 하면 느낀 거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거나, 심지어는 아이의 공감 능력이 제로에 가까운 사람들, 없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야. 이거를 간단하게 보면, 제가 물론 사람이 무조건 정상이만 있겠냐라고 볼 수 있겠지. 대부분 정상이 있어야죠. 또라이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또라이로 생각되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 많이 보여요. 온라인상에 굉장히 많이 보여. 또라이가 아니더라도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특히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남자보다 특히 여자분들이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쁠 거예요. 기분 나빠도 할 말은 해야겠어. 할 말은 해야겠어요. 제가 여러분 유튜브 알고리즘 보면, 제 유튜브 알고리즘 보잖아요. 거기 보면 남녀 선별이 나오는데, 제 방송 남녀 선별이 남자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다 남자잖아. 전부 다 남자죠. 88대 10입니다. 남자가 88이고 여자가 10이에요. 뭐 거의 솔직히 그냥 보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죠. 보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제가 여자들이 싫어하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일반 여자애 들었을 때 별로 달콤하고 좋은 얘기를 안 한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비춰져요. 근데 저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그분들이 어떤 환심을 살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뭐 없는 얘기 지어낸다거나, 아니면 현실성이 떨어진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는 걸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이 자리에 왜 앉아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컴퓨터 켜가지고 제 영상을 보고 있어요, 이 금쪽 같은 시간에? 우리가 현실에서 겪었지만 어디 가서 터놓고 얘기할 수 없는 거를 여기서는 들을 수 있으니까 보는 거 아니겠어요?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겠지만, 어디 가서 터놓고 얘기하지 못하는 거, 마음 놓고 얘기하지 못, 특히 여자 앞에서 얘기하지 못하는 거를 여기선 들을 수 있으니까. 사실 이 얘기도 뭐 여자분들 앞에서 얘기 못할 거예요. 맞죠, 여러분? 얘기 못합니다. 왜냐, 여자들이 들었을 때 기분 나쁜 얘기고, 지금 제가 1번만 얘기하더라도, 근데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여자분들 심각한 문제야. 여자분들 이건 좀 개인적으로 좀 심각성을 인지하셔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왠지 아세요?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어. 남자들은 기본 현실적인 동물이야. 자, 왜 그런가 하면, 어, 공감은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감은 가상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상. 공감은
사이버상이 없는 얘기, 뭐 소설에 나온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공감이나 하는 것들은 보면 내가 유튜브에 왜 당구장 표시로 공감주의라고 얘기하는 거, 아까 택배 이야기했던 거 있죠. 그게 어디 뭐 소설에 나오거나 영화에 등장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바로 앞에 여러분 눈앞에 일어난 일이에요. 택배 기사 보는 거 어렵습니까? 길 가면서 택배 차량 보는 거 어렵나요? 매일 보잖아요, 여러분. 출근 중에, 퇴근 중에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일하다가 볼 수도 있고. 일하다가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집 앞에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택배 기사분들의 어려움과 고충 남자분들 모릅니까? 여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택배 일하다가 뭐 돌아가시는 분들, 과로로 돌아가시는 분들, 아니면 택배가 굉장히 노동가 더 빡시고 일하는 것에 비해서 처우는 안 좋다. 그리고 뭐 택배 기사분들이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번다. 그러니까 택배를 이제 왜 이제 자기 차 해가지고 CJ 기사를 돈 많이 번다. 근데 돈 많이 버는 만큼 그만큼 많이 일한다. 그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모르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 사회를 살면 알아야 돼요. 우리가 택배 기사들이 고치고 이해하려면 그분들이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 공감은 꼭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현실 사회에 살아가는 세상의 동향과 어떤 그런 흐름을 알아야 공감이라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공감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제 얘기하면 아 공감됩니다. 이해됩니다. 저도 비슷한 거 경험해봤습니다. 그거 왜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겪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꿈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장 여러분들이 오늘 뭐 그 전에 아니면 앞으로 겪을 일이 거의 여기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어, 공장 일이 힘들다, 위험하다. 그것도 현실 얘기잖아요. 현실 얘기. 생산직 힘든 거 현실 얘기 아닙니까? 왜 현실 얘기를 기피하고 안 들으려고 하는 건데?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얼마 전에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강동구 택배 사건. 서울의 강동구의 뭐 아파트에서 택배 차량을 이제 아파트 진입 못하게 해가지고 택배 기사들이 빡쳐가지고 이제 그냥 아파트 입구 쪽에 택배를 잔뜩 쌓아놓고 이제 가지고 가라고 했잖아. 근데 그래놓고 하는 말이 그렇게는 안 된다. 수레를 끌어서라도 본인들이 왔다 갔다 해서 그 아파트 이제 각호에다가 배달해주고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택배 기사가 어떻게 일하는지 알면 과연 그렇게 얘기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면서 저도 예전에 그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도 그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있었어. 그렇게 그런 민원을 넣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봤어. 애엄마들이 많았어요. 애엄마들. 내가 보니까 이 강동구도 보니까 애엄마들, 자식 키우는 엄마들이 그러면 자식 키우는 엄마들 입장에서 왜 택배차 못 오게 막냐 하면 보통 그 아파트 주거에 보면 애들이 뛰어노는 애들이 많아. 그러면 애들이 뛰어놀더라도 좀 주의를 주거나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애엄마들이 신경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예, 신경 안 쓰고 자기들이 신경 안 써도 애가 다치면 자기 잘못이 아니고 거기서 일하는 뭐 관리 사무소 직원이나 보안업체 직원들 잘못이야. 그래서 이제 애가 다치면 안 되니까 차가 혹시나 들어와서 애가 잘못하고 놀다가 다칠 수 있잖아요. 그게 싫어서 이제 차를 진입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일할 때도 마찬가지요. 근데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고 뭐 그분들이 뭐 과속을 해서 갈 것도 아니고요. 나는 주의를 통해서 가는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택배 기사들이 이해하는 걸 알면 차를 안에다 약간 집어넣고 아니면 차에다가 뭐 또 라인을 끌어주던가 택배 기사들이 움직일 수 라인을 사러 차를 이렇게 정박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던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통하잖아요. 그 왜 안 통하겠어요? 일을 안 해. 택배 기사들을 단 1도 이해 안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단 1도 이해 안 해주니까. 왜 이해 안 해줍니까? 자기들이 그 일을 아예 안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택배 일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지고 일을 할 생각도 안 하니까 그런 생각 가지는 거예요. 난 택배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의 군대에 대해서 별로 무시하고
한시석에 바라보는 게 그런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군생활 안 할 거고, 군생활은 남자들이만 하는 거고, 남자들만 뺑이 치는데 우리가 거기서 신경 쓸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똑같은 거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럼 남자가 군대 안 지켜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우리나라?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럼 남자가 택배 안 해주면 물건 어떻게 받아?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서 보면 상대적으로 이거 성별을 가리기 힘든데, 물론 남자들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람 있어요. 근데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아. 근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게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는 뭐냐 하면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는 거고. 자, 요것도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 사리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리분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정신은 차리고 살아야 돼. 그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뭐 나라가 혼란스럽고 뭐 취업 안 되고 뭐 남녀 문제니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정신 좀 잡고 살아야 돼요.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하잖아요.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근데 글쎄요, 이 사리분별 안 되는 사람들이 난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장관이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다 큰 어른이 사리분별 안 되면 어떡해? 어,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된 여자분들이 많이 있어. 남자들이 왜 집을 사줘야 되고, 왜 남자들이 자기를 떠받쳐야 되고, 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 남자들 지금 취업하기 얼마나 힘들고, 어? 취업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똑같 그 학자금 대출 갚는다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집가 얼마나 비싼지 알면 그런 얘기 못 할 텐데. 안 그렇습니까? 아, 물론, 현실 파악 잘하는 여자분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못하는 사람도 아직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여자분들 현실 파악 못한다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 중에서 현실에 이제 정신 차리고 이렇게 좀 본인들도 힘든 거 마다하지 않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근데 사태 파악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아직도. 어. 왜 그런가 하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1인 가구가 정말 늘어나요. 1인 가구. 그리고 1인 가구 늘어난다는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발생한다는 거잖아. 결혼하는 사람보다 안 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많아진단 말이야. 지금도 많지만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각자 살아야 되잖아. 각자 도생.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거 아셔야 돼요. 젊은 여자들이 지금 남자들보다 직장 구하기 더 힘든데, 나이 많으면 여자들 직장 구하기 월등하게 힘들어져요. 음. 여자가 나이가 많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더 없어요. 더 없다니까. 그 수익이 작고 오래 못하고 인정 못 받는 일만 해야 돼. 남자들은 뭔가 일자리를 가리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도 생각보다 많아요. 몸만 건강하면. 물론 지금 그런 것도 굉장히 치열하지만 시야를 좀 넓게 보고 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여자분들은 아니에요. 일단 여자분들 위험하면 안 하잖아. 위험하면 안 해요. 위험하면. 맞잖아요. 위험하면 안 하잖아요. 화물차 위험해서 안 하죠. 버스기사 위험해서 안 하죠. 제끼고. 맞죠? 보안 없이 못 들어가죠. 노가다도 안 받아주니까 못하고. 그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아, 이게 없는 말 지어냅니까, 여러분? 노가다에서 여자분 일하신 거 봤어요? 보통 아는 사람 인맥 아니면 안 시켜요, 여러분. 보통 노가다 중에 일하는 경우는 노가다 사장님은 사모님이나 그런 분들 일하지. 안 받아줘, 여러분. 보안업체도 안 받아줘. 여직원은.
화물버스 안 하려고 하잖아.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나이 먹고 나서. 나이 먹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니까. 그걸 알고 그렇게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알고 그렇게 지금 젊은 여자들도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이제 잡는 어떤 그런 파이가 적단 말이야. 이게 나이가 많아 보면 더 작아져요. 넓어지지 않습니다. 더 작아집니다. 가짓수가 더 작아져요. 근데 결혼까지 안 해버리잖아. 결혼까지 안 해버리면 내 앞으로의 생애는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어? 내가 책임져야 돼. 누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살면서 드는 어떤 식비나 월세나 공과금, 뭐 보험료 같은 거 내가 책임져야 된다니까요. 보면 현실감각이 떨어진다는 게 여기저기서 많이 보여요. 그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뜬구름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겠지. 근데 난 보인다니까. 세상을 살 때는 감성적인 건 그렇게 도움 안 돼요. 감성적인 거는 우리가 돈 벌고 먹고 사는 거는 지극히 현실적이어야 돼. 현실적인 거면 공감 가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말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남 얘기처럼 듣지 말고 자꾸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누구는 뭐 듣고 싶어 듣습니까? 누구 현실 얘기하는 거 듣고 싶어 들어요? 솔직히 나도 이런 얘기하는 거 좋지 않아. 근데 우리가 성인이잖아. 성인이고 나이가 찼잖아요. 제 방송 평균 나이대가 33세입니다. 33세면 세상 돌아가는 거 좀 알아야 되는 나이잖아. 직장생활 좀 하는 나이잖아요. 그러면 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 당연히 아는 나이란 말이에요. 33살이면. 자, 이걸 그냥 짧게 끊어칠게요. 어, 자,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종국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살아가는데 경쟁력과 생존력이 떨어지고 본인의 현실적인 문제로 직면하게 됩니다. 이거 뭐 내가 여자만 얘기했는데 남자도 마찬가지야. 남자도 보면 왜 국뽕 있고 이런 자존감 약하고 막 노력 안 하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생사직 같은 거 뭐 아까 천민이다? 어제 보니까 그 얘기한 사람 있잖아요. 공감력이 떨어지게 되면 현실 파악을 못 한다는 거예요. 현실 파악을 못 하면 일을 못 구한다는 거잖아요. 일을 못 구한다는 거잖아. 난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 공무원 시험 같은 거 보더라도 자기 능력이 안 되는데 붙어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 현실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현실 파악 못하면 경쟁력 당연히 떨어지죠. 왜냐? 정상적인 사회 범죄 들어가지 않으니까 돈도 안 벌고 경력도 안 쌓고 경력도 안 쌓고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까 먹고 살 능력 떨어지고 생존력 떨어지고 그럼 이게 뭡니까? 본인의 현실적인 의식주의 문제로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의식주의 문제. 우리 인간한테 의식주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이라고 하면 당연히 자기 개인의 어떤 의식주는 챙겨야 되잖아요. 의식주 챙겨야 돼. 일본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일본이 그런 사람도 많아졌잖아요. 현실적인 문제를 안 챙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이만 먹고 경쟁력 없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어, 물론 현실 얘기 듣다 보면 좀 듣기 싫은 것도 있고 기분 나쁜 것도 있어. 나도 현실 얘기하면서 무조건 기분 좋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건 사실이야. 피할 수 없는 것. 왜냐? 우린 성인이잖아요. 성인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소임을 다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나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뭐 결혼 생활을 뭐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기본적인 의식주와 내 먹고 사는 거는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충족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책임지냐 말입니다. 누가 책임져 줄 거예요? 나라에서 우리를 걷어주겠지? 누가 걷어줘요? 노인구 많아지는데. 안 그렇습니까? 자꾸 우리나라에서 뭐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나라에서 우리 챙겨주겠지. 어떻게 챙겨줘?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 말이 안, 정말 다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꿀밤한테 지어받고 싶은 게 뭐냐면, 노인 인구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 노인에 대한 복지와 비용이 점점 많아지는데 과연 청년들에 들어갈 돈이 있겠어요? 그 신경 쓸 돈이 있겠냐고. 지금 노인 인구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게 기정사실 아닙니까? 아무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남자건 여자건 간에 현실에 대해서 도망가려고 하시면 안 되고 회피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성인이잖아요. 성인이면 기본적으로 각자 의식주는 책임져야 되고, 세상 돌아가는 현실에 대해서 기본 있어 알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저 일이 왜 힘든지, 저 일이 왜 저런 일하는 사람들이 왜 많아야 되는지, 왜 저런 일하는 사람들이 왜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저런 사람들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되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제같이 뭐 생산직 일하는 사람들 뭐 천민이니, 뭐 택배 일하는 사람들 무시하니, 뭐 교대 근무자 무시하니, 그런 얘기 못 합니다. 그만큼 자기가 현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른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모른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모르는데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거야.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힘들어도 우리들 각자의 공감 능력, 세상 돌아간 능력은 기본 이상은 이해하고 들으려고 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현실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정신 차리고 살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